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건이라고 합니다. 연금 투자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연금 투자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끝으로 연금 투자에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연금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개념, 전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알아볼 개념은 저축과 투자의 차이입니다. 이 저축과 투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한다, 넌 투자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엄밀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연금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어찌 보게 되면 실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기본 개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에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빨리빨리 가다가도 이게 한번 헛발을 디디면은 큰 손실이 납니다. 연금 투자에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리더라도 이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월가 월스트리트에서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그런 방법은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연금 투자가 바로 천천히 부자가 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우리가 딱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 그 저축은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냐? 저축은 여러분들이 아껴 써서 모은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으시는 게 저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대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투자는 뭐냐면 대출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등기부 등본을 합니다. 등기부 등본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구누구야 라는 기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십니다. 주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종이 조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고 파는 물건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의 본질은 뭐냐면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를 여러분이 사시는 겁니다. 벤자민 그레임, 아까도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현대 증권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분이 쓴 현명한 투자자는 월가의 성경이라는 표현까지 듣는 사람이고, 아마 지금까지 발간된 증권 서적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그 책일 겁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나오는 주식에 대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주식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가 소유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내가 소유한 것에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신다. 1,000만 원짜리 예금을 하신다. 1년짜리. 그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1년 동안 돈을 빌려주시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을 산다고 그래서 나한테 이자 약속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가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부동산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축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무한대로 너 언제든지 네가 갖고 싶을 때 갚아라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족관계나 절친한 친구 사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자본주의 사회의 계약은 항상 만기가 있습니다. 즉 만기가 있는 이자를 받는 게임을 하는 게 저축입니다. 그래서 저축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다거나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서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즉 가입 시점에 약속한 수익이 확정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은 막혀있는 구조고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내가 3년짜리 예금에 가입하는데 이자를 5%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다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5%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금리가 오르든 금리가 떨어지든 주가가 오르든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5%밖에 없는 거죠. 즉 당초에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은 상방, 최대 수익률이 막혀있는 구조다. 투자는 만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셨는데 집에 만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셨는데 주식을 내가 팔아야 되는 만기가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도 만기가 있는 것처럼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투자는 내가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파는 시점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펀드나 ETF 같은 게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좀 많이들 하시죠? 펀드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주식을 공동 구매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펀드가 뭐 딱 1,000억짜리 펀드인데 내가 100만 원을 그 펀드에 투자했다. ETF 샀다라는 것은 1,000억 중에 100만 원어치 내가 지분을 산 겁니다.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 주식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내가 간접적인 형태로 소유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언제 수익이 결정되겠어요? 예, 파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주식을 예를 들게 되면 주식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식은 파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몇백 배 없습니다. 몇백 배. 제가 이제 뭐 그 과거에 기자 생활했을 때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사는 게 쉽습니까? 파는 게 쉽습니까? 주식 고수분들한테 한결같이 다 얘기합니다. 파는 게 훨씬 더 어렵다. 투자는 여러분들 팔아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저축은 그냥 내가 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투자는 내가 팔아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라는 게임을 할 때는 수익이 팔 때 끝나는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주셔야 되고요. 저축과 투자는 만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 상품은 3가지 조건을 갖추면 돼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안전하고 절대 내 원금을 뗄 일이 없고, 두 번째, 고수익을 주고, 세 번째, 안전하고 고수익 주면서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상품인 경우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안전하면서도 고수익하고 이걸 장기간에 걸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이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거의 20년 동안 매년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매년 돌려줬습니다. 이 사이에는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요. 그 금융위기 같은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 수익률 한 절반,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이 펀드는 연 10%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류은행의 은행장, 세계적인 영화 감독, 그 다음에 뭐 유명한 탤런트,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 펀드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모임에 나갔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의 배우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어봅니다. 펀드 가입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가입했다. 자기는 노후 준비가 다 끝났다. 자기는 그 펀드에다 자기가 30억 넣어가지고 매년 내가 3% 이상, 3억 이상 내가 받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 노후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부럽겠어요. 거기 가입하는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수익도 너무 안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어봅니다. 혹시 나도 그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펀드는 지금 아무나 안 받는데 자기 남편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달라 그랬더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때마침 한 사람 투자자가 빠져나가가지고 한 자리가 비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생빚을 다 내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빚을 왕창 다 땡겨가지고 그 펀드에 가입했을 겁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금융 사기 사건인 메이도프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투자의 세계에서는요, 안전하고 고수익을 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 예금은 안전한 거 아니야? 은행 예금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축의 한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축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뭐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면서 물가가 얼마 올랐다. 뭐 라면 한 봉지가 얼마였는데 지금 한 봉지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월 시간이 흘러가면은 물가가 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 예금에 가입하는데 내가 3%짜리, 요즘은 사실 3%짜리 예금도 많지 않습니다. 3%짜리 예금에 가입했는데 3%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번 겁니까? 안 번 겁니까? 여러분들 돈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와 교환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환해야 되는 물건의 가격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정작 내가 돈 번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3%인 것은 나는 아무것도 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현금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금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몰빵이 돼 있으면 현금 없이 내가 큰 그 주가가 크게 폭락했을 때 내 삶이 휘청거립니다. 근데 내가 일정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는 포트폴리오의 보호막이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되고 또 현금이 있어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단, 현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그럼 왜 가치가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투자연금센터라고 곳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만들고 투자자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과 같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은 끝난 것이다.